요즘 정치 뉴스가 워낙에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또 교수님 전공에 대해서 거대 두 당의 의견을 냈더라고. 그 플레이 투 원 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요즘 이제 돈 버는 게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돈 버는 게임. 네. 뭐 플레이 투 원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허용해야 되느냐 막아야 되느냐 뭐 사실은 허용 이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 좀. 뭐 사실 이제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네.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리니지 작업장. 이게 P2E예요. 그래서 리니지는 원래는 돈 버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P2E는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게 또 이러면 또 잔소리가. 그러니까 리니지가 전형적인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것과 뭐가 다르냐면요. 네. 리니지라는 것은 예를 들면 NC가 그 작업장을 막으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IP를 차단했었어요. 특히 해외 IP들, 중국의 IP들. 네. 그 다음에 NC는 아이템 베이나 아이템 매니아를 막으려고 소송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지금 P2E 게임은요. 이 작업장이라든지 이 거래소라든지 이런 모든 걸 게임 회사가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에요. 예전에 분리돼 있었고 이걸 억제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걸 전부 흡수해서 게임 회사가 사업한 거예요. 이게 P2E 게임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래서 MMORPG에서 형성된 그런 어떤 현상을 보면서 네. 그래서 2003년도에 그런 논문을 썼다니까요. MMORPG라는 온라인 게임 만들어내는 네. 가상세계와 가상경제 시스템이라는. 그래서 2004년에서 PD님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도 네. 재밌는 이야기가 거기에 뭐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냐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사이버 경제 발전 모델 이런 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그림들 게임을 기반 사이버 경제가 활동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맹화적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진화된 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정리한 것인데 진화된 아이템 거래 시스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확대. 그래서 온라인 게임의 게임 아이템을 넘어 진화된 게임 거래 시스템에는 디자인, 이미지, 동화상, 지식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와 자산이 거래되는 장이 될 것이다. 지금 NFT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둘째, 이거 더 재밌어요. 게임 아이템 거래는 향후 사이버 금융 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이버 은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네. 또 다른 얘기 세 번째. 사이버 자산과 현실재화의 연동이다. 가상화폐하고 현실화폐하고 연동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때 했던 이야기. 근데 이런 걸 놀랍게도 그러니까 또 P2E 나오면 제가 정말 짜증이 나는 게 너무 게임 회사들은 네. 하시라고 그럴 때는 안 하고 또 좀 자제하시라고 그러면 또 이게 P2E 게임이라는 게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코인하고 NFT는 좀 구별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자꾸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NFT 게임이라고 딱 들고 나오니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코인은 딱 감춰놓고. 이거 현재 게임에서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P2E는 코인이에요. 가상화폐. NFT는 게임에 있어서의 자산의 캐릭터나 예를 들면 NC의 집행금 3천만 원짜리 아이템에 붙는 건 NFT인 거예요. 네. 그것과 아데나라는 이 코인, 가상화폐는 다른 거예요. 이 두 개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P2E 게임을 일단 그 게이밍가 맡고 있으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NFT를 풀어달라고 막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눈속임이에요. 뭔가 이 화려한 또는 뭔가 이렇게 팬시한 용어들, 핫한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P2E 하는 순간 과거에 했던 작업장 등이 전부 감춰지는 거예요. 그냥 코인 기반 게임 합시다. 보면 되지 뭐 P2E 뭐 돈 버는 게임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게임사가 전부 쫙 빨아들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P2E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부 통제합니다. 자, 작업장 안에서 하세요. 다 최고를. 해킹 툴 쓰시지 마세요. 우리가 자동 실행 있습니다.
거래 시스템? NC 내부에 만들어놨잖아요. 거래소. 단지 청소년만 못한다는 그런 위장술로 딱 해놓고.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한꺼풀씩 벗기고 보면 네. 뭐 P2E라고 해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P2E가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환전 이슈에 걸려서 환전. 그러니까 순서가 3단계든 4단계든 5단계든 게임 아이템이 또는 사이버머니가 현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국내에서는 이거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막았냐면요. 네. 또 옛날 이야기 나옵니다. 2008년 때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노무현 정부에 치명상을 가했던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취지는 좋았어요. 음성화되어 있는 성인 오락실 등등을 양성화시켜가지고 그걸 투명하게 감시하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들어간 게 상품권이 들어간 거예요. 상품권. 원래는 상품권 취지는 그 상품권이 바다 이야기라는 성인 오락실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웬걸 상품권이라는 걸 되는 순간에 환전이 되잖아요. 이게 돈처럼 쓸 수 있잖아요. 현금처럼.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야말로 게임으로서 돈 버는 게임 바다 이야기예요. 미친 듯이 와서 그 당긴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일본의 그 빠친코 업자가 제일 교포인데 한국에 와서 바다 이야기 보고 누가 개발했냐? 이런 훌륭한 작품이냐? 그 사람이 감동했던 게 뭐냐면요. 상품권 첫 번째. 도박이 아닌 걸로 포장을 해놨다. 도박이란 죄의식을 없애줬다. 두 번째, 고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 3마리가 딱 맞춰져 이러면 팍 터지거든요. 네. 고래가 한 마리 쓱 지나가요. 그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암시해요. 그럼 미친 듯이 이걸 계속 돈 잃고 있는데 고래가 쓱 지나가요. 그걸 뭐 일본 빠친코의 검을 제일 교포 그 회장이 와서 사람을 그 도박에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국의 바다 이야기가 아주 뭐 아파트 단지 주택가로 침투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아케이드 산업이 소멸했어요. 지금도 아케이드 산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전부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행성만 있어도 전부 그냥 치는 거예요. 전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산업 하나가 사행성 이슈에 휘말려서 소멸한 거예요. 저는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P2E 게임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돈 버는 게임이라고 몰려들어서 문제가 터져서 예를 들면 얘가 공부 안 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부모가 예를 들면 화가 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체벌을 가했는데 얘가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불과 바다 이야기에서 13년이 지났는데 그 기억은 다 있고 이제는 규제라고 그래요. 규제. 왜 다 풀어줬는데 한국하고 중국만 안 하고 있냐. 마치 이걸 확률형 아이템하고 다른 뭔가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까 이걸 이제 보여드렸듯이 과거의 온라인 게임에서는 가상의 경제 시스템과 가상화폐가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이게 플랫폼으로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작 그때는 안 한 거예요. 게임 회사들이. 나몰라라 한 거예요. 논문 가지고 아무리 줘봐야 재밌네요. 끝. 근데 지금은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 코너에 몰렸거든요. 확률형 아이템을 넣을 수도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하게 넣으면 매출이 떨어지고 세게 넣으면 사회적으로 공격받아요. 유저들에게. 그게 하나의 대안으로 P2E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난리가 아니에요. 또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바다 이야기라는 조건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에서 게임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봐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뭔가가 나오면 꼭 극단으로 가요. 제가 확률형 아이템도 규제하자고 주장했던 게 최근이에요. 제가 게임 회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확률 지나치게 낮은 확률 하지 말고 확률을 공개하고 1인당 과금 상한액을 결정하니까 이게 맞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 어느 것도 게임 회사가 도입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같은 2021년 같은 트럭 시위가 터지고 확률형 아이템도 리니지 M, 리니지 2M이라는 NC 게임이 나오면서 극단으로 달려버렸고요. NC가 주가가 폭락하고 자율규제라는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게 없어요. 학문적으로 정리했던 산업적인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도 전제가 있어요.
플레이 투 언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한 플레이가 아닌 거예요. 이 전제도, 제가 논문의 전제도. 플레이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언이 나오는 거예요. 플레이가 먼저고 게임 컨텐츠가 먼저고 언이, 그나마 리니지 PC 버전에서는 10여 년 전에는 그 나름의 밸런스를 잡으려고 NC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게임 회사가 이 모든 시스템을 다 흡수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예를 들면 흑철이라든지 게임 그 광산의 광석을 채굴하는 이 빈도라든지 채굴 양을 결정할 수 있고요. 게임에서. 즉 중앙은행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발행하잖아요. 발행을 예를 들면 해요. 그 발행하는 개수,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광석을 채굴을 많이 시켜주면, 즉 채굴한 양을 늘려주면 이건 떨어지게 돼 있어, 가격은. 줄이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게임 회사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상화폐 가격을 이 등락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예전에는 게임의 밸런스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름의 그런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를 했거든요. 게임의 그 안정성, 오래가는 건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들은 수명이 옛날보다 길지 않거든요. 땡길 수 있을 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확률형 아이템하고 강하게 결합돼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처음 유저들 모두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광석을 채굴하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흔히 이제 가습이라고 부르는 일정 규모의 캐릭터라든지 아이템들을 사야 돼요. 그리고 레벨이 높을수록 채굴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즉 아이템들을 사거나 확률형 아이템 등등에 작동하는 전제 위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즉 확률형 아이템하고 두 개가 연동돼 있어요. 두 개가. 그럼 다시 원론으로 해서 그럼 이 광석을 채굴하고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싹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게임이라고 했을 때 그 게임에서는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산업 논리로만 볼 수가 없다. 잘못하면 정말 바다야에게 꼴라고. 지금 그래도 게임 질병 코드에서 게임 중독이라고 지금 나는 그런 일부 추진론자들이 지금도 올해 지금 다시 이제 준동할 텐데. 잘못 걸리면 이거. 자, 이번 같은 경우에 P2E를 열어줬다고 할 때 많은 게임사들은 자기가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넷마블도 그렇고 아마 넥슨도 그러겠죠. 근데 누가 승자가 될까요?